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에 여당 의원들의 맞불, 그리고 후쿠시마 의혹 제기, 그것 봐라 괴담 아니었냐, 국민의힘의 반경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서 여야 대표의 일요일 회담도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2기 신임 지도부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뽑힌 그 신임 최고위원들 말하는 거죠. 신임 지도부들의 발언이 더 세고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공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먼저 이 얘기 때문입니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무너지지 않고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개딸들의 지지를 등에업기 위해 안보 사안까지 정쟁으로 끌어들이며 국민에게 저질 막말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80석 민주당의 의석이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한다 해도 국회가 충분히 이를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헌법에 정해진 계엄령 요건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음모론을 펼친 것이라면 이는 국민에 대한 겁박이자 북한 김정은을 웃게 만들기 위한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오늘 오후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자청한 국민의힘 사람들 얘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앞서 여기 보면 김민석, 김병주 두 최고위원이 얘기한 건 이런 거였죠. 최근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의 대통령이 지명한 걸 두고 윤 대통령이 탄핵에 대비해서 계엄을 준비한다, 이런 의혹 제기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조금 전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기자 출신인 유영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딸의 지지를 업으려 안보까지 정쟁한다. 이 계엄령 준비 의혹을 하나 작심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나 김병주 최고위원이 지금 서울의 봄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통 우리가 선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걸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선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한 계엄이 딱 그런 겁니다. 우리가 1987년도에 헌법 개정이 되면서 민주화가 됐습니다. 자, 그 이전의 헌법에서는요, 이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권한들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987년 헌법 개정 이후에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헌법 개정도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특히 헌법 77조에 보면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에 대한 어떤 발행 요건과 등등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명시가 되어 있냐 하면 바로 국회 제적 과반수가 대통령 즉각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이 보고를 받은 국회가 제적 과반의 어떤 동의를 얻어서 바로 이 계엄을 해제를 요청을 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뭘까요? 결국은 대통령이 어떤 전시나 이런 상황에서 뭔가 계엄을 내린다 하더라도 국회 과반 이상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계엄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 국회, 우리 헌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뭐 많이 공부할 전문가가 아니라도요, 헌법 77조만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대목이에요. 자, 그런데 사성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과 또 본인 학생운동을 했던 총학생회 출신인 김민석 의원이 이걸 모르실 리 있나요? 자, 이걸 모른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참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알면서도 하는 것은 바로 선동입니다. 왜 그럴까? 예전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탄핵 국면 전에 추미애 대표가 뭔가 계엄을 준비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제 헌법 재판소에서 기각이 될 경우에 뭔가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이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걸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것을 잘 모르시는 국민들이 그래? 정말 이 탄핵하고 계엄을 내리면 어떡하지? 뭔가 촛불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지금 선동을 하기 위해서 밑자락을 까는 것이 아닌가. 제발 좀 제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딸의 지지를 업으려고 안보까지 정쟁화한다. 170석 민주당이면 대통령이 계엄령 발의한다고 해도 해제할 수 있다. 서영주 대변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이제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했는데 진짜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는지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예. 저 발언이 좀 아쉽긴 합니다. 아하. 그리고 민주당은 최고위원이지 수석 최고위원은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의원께서 제가 아는 김민석 의원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분인데 정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오랫동안 이제 최고위원 자리를 안 와봐서 그러신지 판단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개딸의 지지를 얻는다, 안보까지 정쟁한다. 개딸이 아무리 열성 지지층이라 하더라도 탄핵을 통한 계엄령, 동의할 개딸 열성 지지층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용현 그 전 공수처장의 국방부 장관 임명은 네. 정확하게 맥을 짚어야죠. 이거 탄핵을 한 뒤로 계엄령을 준비한다. 전혀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예. 이거는 최병 특검을 음흠. 대비하기 위한 인사 조치예요. 특검용 원포인트 인사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최병 특검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야지 여기서 엉뚱하게 있지도 않을 탄핵. 민주당은 탄핵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예. 근데 마치 최고위원께서 탄핵을 얘기해 버리면 민주당이 탄핵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서서 김영용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마치 계엄령을 준비하려고 한다는 부분들이 결국 이슈가 튀어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 발언은 좀 적절치 않고요. 음흠. 빨리 주워 담는 것들이 김민석 최고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요. 그 서영주 대변인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실은 그 포인트가 최상병 특검의 핵심이지 이게 마치 뭐 계엄령, 탄핵, 대통령이 불안하니까 뭔가 측근들 옆에 국방부 장관 근데 이제 이게 공당의 최고위원회 첫 번째 일성들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주워 담을 수 있는 문제냐 뭐 이런 부분까지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음 최고위원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예. 여기에서 계속 계속 진전해서 덧붙이지만 않으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김기현 부대변인 이런 것 같아요. 계엄령 발의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뭐 여러 광복절 관련 여러 이슈들이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답보 상태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의 이런 공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이렇다 할 반격이 없었는데 뭐 이런 부분도 공세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사실에 기초화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쟁을 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전선동입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손에 잡히는 건 아무거나 다 던지는 형국이거든요. 예. 탄핵도 얘기하고 특검도 얘기하다 결국은 계엄령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 어떤 문건이 발견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기무사가 쿠데타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 예. 그래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탄핵을 하고 나면 이제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시에 비상사태가 만약에 선포가 되면 예. 그때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계엄령 절차를 검토한 보고서를 그렇게 프레임에 맞춰서 공격을 한 거죠. 실제로 그걸 했을 때 아무것도 관련해서 수사를 했지만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시 한번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 반복한다는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죠. 하지만 진영이 갈려있는 상태에서 개딸들을 통한 강성 지지자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잠시만요. 속보 하나가 들어왔다는 제가 사인을 들었는데 제가 앞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코로나 확진이 돼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 일요일 예정됐던 여야 대표회담도 다음 주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 포함해서 2주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2주 연기가 됐다. 원래는 결심 공판 9월 6일과 9월 30일 각각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선거법 재판이 9월 6일로 연기가 된 거고요. 내일 예정된 피고인 신문도 연기가 됐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코로나 확진, 이재명 대표 몸 상태가 뭐 단순 코로나라기 비엔 생각보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겁니까? 그러니까 뭐 코로나는 누구에게나 좀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뭐 많이 아프신 분도 있고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가 걸리면 전염의 이런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격리를 하는 것들인데 예. 이재명 대표는 다 아시다시피 단식할 때 그 당뇨에 대한 어떤 본인이 그 약을 먹으면서까지 치료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지병이 있죠. 예. 지병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혹시 당뇨라는 게 합병증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혹시 몸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입원을 한 것이고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인천의 모 병원에 입원한 게 단순히 이제 코로나 확진
뭐 이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지병 이런 것과 다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원도 했고 그 입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재판도 자연스럽게 연기됐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잠시만요. 저 속보 내용은 잠시 뒤에 또 이제 이재명 대표 코로나 확진과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또 얘기를 할 텐데 뭐 자연스럽게 그 얘기도 뭐 미리 나왔네요. 재판도 미뤄졌고 이재명 대표는 입원 지금 중이다.